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홍콩의 한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문화 저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경악했다는 그 한글 메뉴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25년간 광동어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한 여성. 그리고 한글이 홍콩 시민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콩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몽콕 시장에서 3대 딤섬이라는 가게를 25년째 운영하고 있는 린 메이완입니다. 올해로 52살이 된 평범한 식당 주인이죠. 저희 가게는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제게 내려온 소중한 가업입니다. 우리 가족은 3대에 걸쳐 이곳에서 정통 광동식 딤섬을 만들어 왔어요. 레시피뿐 아니라 언어도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벌써 25주년을 맞았어요. 최근에는 표준 중국어, 즉 만다린어를 쓰는 본토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관광국에서 나온다며 정장 차림의 관리들이 식당을 찾아왔죠. 친절하게 웃으며 권고사항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표준 중국어 메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이완 씨,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본토 손님들이 많아졌으니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켜온 이 공간에서 광동어가 사라진다면 제 딸에게 물려줄 이 가게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순간 용기가 필요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게에선 광동어와 영어만 사용합니다. 표준 중국어는 응대하지 않을 거예요. 관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여기는 듯 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결국 그들은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가게 입구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어요. 저희 가게에선 광동어와 영어만 사용합니다. 표준 중국어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약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죠. 놀랍게도 이 작은 안내문이 사진으로 찍혀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현지 독립 언론 스탠드 뉴스에서 취재를 요청했고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딤섬 레시피처럼 우리의 언어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요. 이 기사가 보도된 후 가게는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와 지지를 표했어요. 사실 이런 반응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가족의 전통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문화 저항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제 안내문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은 후 딸 지아와 함께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아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23살 학생이에요.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지아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엄마,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지아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 결정이 우리 가게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제 신념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식당이 언론에 보도된 지 약 2주 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동양인 여성이 들어왔는데 유창한 광동어로 인사를 건넸죠. 처음엔 중국 본토에서 온 교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중문대학교 교수 이수진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이수진 교수는 문화인류학자로 20년간 아시아 언어 문화를 연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게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고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이완 씨,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역사, 문화의 총체입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광동어가 아니라 홍콩의 정신이죠. 그날 저녁, 이 교수님은 한글과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5세기 한국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라고 했죠. 문자는 권력자가 아닌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세종대왕의 철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자를 읽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쉬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소리의 원리를 반영해 만들어졌죠.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외국어 발음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혹시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이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교수님은 자주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함께 광동어 단어와 메뉴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지 연구했죠. 제 딸 지아도 이 작업에 관심을 보였어요. 홍콩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지아는 이 아이디어가 단순한 언어, 놀이를 넘어 중요한 문화적 의미가 있다고 느꼈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메뉴판을 연구하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딸에게 물려줄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글은 그 정체성을 지키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글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이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도 들려주셨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감수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혼이니까요.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홍콩의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홍콩은 그때의 한국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문화적 정체성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아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노트에 계속 무언가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한글과 광동어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로고와 디자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약간의 권태로움을 느끼던 차에 갑자기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단순히 제 가게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 교수님과 몇 주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한글로 표기한 메뉴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험 사막하게 한쪽에 조그맣게 놓아두었어요.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그 옆에 영어와 전통 중국어를 함께 적었죠.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만의 작은 저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현지 홍콩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뉴판을 살펴보더군요. 이게 뭐죠? 한국어인가요? 많은 손님들이 궁금해했어요. 네, 한글이라고 합니다.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대부분은 신기해하셨죠. 심지어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들도 호기심에 한글 메뉴판을 구경하고 사진까지 찍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표준 중국어 메뉴판은 거부했지만 한글 메뉴판은 오히려 모든 손님들에게 환영받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한국인 노부부가 어느 날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메뉴판을 보시더니 두 분 다 눈시울을 붉히셨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 전쟁 당시 홍콩으로 피난 와서 몇 년간 살았다고 해요. 그때 홍콩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못한다며 이렇게 홍콩에서 한글을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홍콩에서 지낼 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홍콩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지금 이렇게 한글로 된 메뉴판을 보니 마치 인연의 고리가 다시 이어진 것 같아 감동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뭉클했어요. 단순한 메뉴판이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점점 저희 가게는 한인 커뮤니티와 한류 팬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갔어요. 주말이면 젊은 층이 많이 찾아왔고 한국 음악과 드라마 이야기로 가게가 시끌벅적했죠. 한글 메뉴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작은 문화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메뉴를 주문할 때 딤섬을 한글로 발음해보는 것이 손님들 사이에서 일종의 유행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실험에 불과했던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아는 이 변화를 디자인 프로젝트로 발전시켰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광동어 메뉴를 예쁜 일러스트와 함께 작은 책자로 만들었어요. 한글로 맛보는 광동 요리라는 제목의 이 소책자는 처음에는 가게에서 기념품으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곧 인기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자를 통해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음식 이름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사말과 일상 회화도 함께 실었거든요. 지아는 이 책자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장은 많은 홍콩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어요. 자신들의 모국어인 광동어가 점점 밀려나는 상황에서 500년 전 한국의 왕이 남긴 이 말은 마치 현재 홍콩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 문장을 보고 깊이 공감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희 가게는 단순한 식당을 넘어 작은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 외에도 한글과 광동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이 교수님이 즉석에서 한글 쓰기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테이블 하나를 이런 활동을 위해 남겨두곤 했어요. 손님 중에는 가방이나 옷에 한글로 된 문구를 새기거나 프린트해 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혼이라는 문구를 한글로 표기한 배지를 달고 다니는 젊은이들도 보였습니다. 제가 단순히 메뉴판을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글 메뉴판의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 딸 지아가 먼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식당 위층을 활용해 볼까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작은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열정에 결국 동의했어요. 우리는 식당 2층의 작은 공간을 개조했습니다. 가족들이 쉬던 공간이었는데 테이블 몇 개와 화이트보드를 들여놓고 한글 학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교수님이 주 1회 방문해 한글 기초를 가르쳐 주시기로 했고 나머지 날은 제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구들과 직원들만 참여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 기본 발음법부터 시작했죠. 지아는 디자인 전공을 살려 광동어, 한글 병음표를 만들었습니다. 광동어의 복잡한 성조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과 기호를 사용했죠. 이 병음표는 예상외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SNS에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80대 노인분들의 참여였어요. 평생 전통 중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살아온 분들이 노년에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열정을 보여주셨죠.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워서 놀랐어요. 모임이 커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지아가 만든 표어가 우리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글자가 사라지면 말도 사라진다. 우리는 광동어를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한글 학당은 점점 커져서 주 3회, 각 세션마다 15명 정도가 참여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할머니, 어머니, 딸이 함께 앉아 한글을 배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광동어로 된 시를 한글로 옮기는 작업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철학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글자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우리의 말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한글 학당에서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훈민정음 창제 이야기와 한국의 언어와 수호 역사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현대 한국에서 한글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우리는 광동어 시를 한글로 옮기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광동 시인들의 작품을 한글로 표기하고 그 의미를 함께 탐구했어요. 이 과정에서 광동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소리로만 전해 듣던 시가 글자로 눈앞에 펼쳐지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글 학당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이들은 한류 문화에 익숙한 세대였죠.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K-팝 가사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메이완 씨, 당신이 만들어가는 이 공간은 단순한 언어 학교가 아니에요. 이곳은 홍콩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화적 저항의 공간이죠. 이 교수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희 한글 학당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홍콩 사람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한국인 거주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르치며 홍콩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글 학당이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에서 저희 가게와 한글 학당을 문화적 이탈행위라고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친중 성향의 단체들이 저희 가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시위대를 피해 가게에 들어오기 어려워졌고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전에는 응원해주던 이웃들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건당국에서 불시 점검을 나왔어요. 그들은 저희 가게 곳곳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몇 가지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분명 언어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이렇게 확대된 것이었어요. 2달간 영업을 중지하고 모든 위생시설을 개선한 후 재점검을 받으세요. 그들이 남긴 통지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식당은 제 생계이자 가족의 역사였어요. 한글 학당도 강제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학습 모임을 위해 사용하던 인근 독립서점 자유책방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한글 학당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순응할 것인지. 어느 날 밤 지아와 함께 닫힌 식당에 앉아 길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포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잘못된 걸까요? 지아의 질문에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셔서 우리 옆에 앉으셨어요.
어머니는 요즘 한글 공책을 늘 가지고 다니셨죠. 그 공책을 펼치시더니 서툰 한글로 쓰인 문장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내 말로 이야기하고 싶다. 어머니의 첫 한글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저는 SNS에 짧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광동어로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이 교수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교수님도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대학에서 중국 내정 간섭을 이유로 강의를 제한당했고 다음 학기 비자 갱신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이 교수님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메이완, 기억하세요. 언어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억압받을수록 더 강하게 살아남는 법이죠.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식당은 임시로 문을 닫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닫히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뜻밖의 지지가 이어졌어요. 홍콩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언어 다양성을 옹호하는 국제단체들이 저희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했어요. 가게는 문을 닫았고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아는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이 갑자기 그녀의 프로젝트에 낮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고 동료 학생들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굳건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자신의 작품 주제로 삼았죠. 침묵의 언어라는 작품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한글과 광동어를 결합한 시각 예술 작품이었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한글 학당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도 감시와 압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국영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몰래 연락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물러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식당 영업이 중단된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닫힌 식당 앞에 서서 언제 다시 열 수 있을까 고민했죠. 지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 모임을 좀 더 작게, 그리고 여러 곳으로 나눠서 계속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빅토리아 공원, 개인 가정, 조용한 카페 등에서 소규모 모임을 이어갔어요. 한 번에 4~5명씩 마치 친구들끼리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했죠. 이 교수님은 떠나기 전에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체계적인 방법과 기본적인 학습 자료들이었죠. 지아는 이를 바탕으로 광동어 한글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간단한 앱이었지만 비공식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저희 어머니의 변화였어요. 평생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던 어머니가 한글을 통해 문해력을 얻게 된 거죠. 처음으로 손자에게 편지를 쓰셨을 때 우리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툰 한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 말로만 전하셨던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매일 손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셨고 손자도 한글을 배워 대답하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가 주변 노인분들에게 퍼져나갔어요. 나도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며 몰래 한글을 배우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식당 영업 정지 기간이 반쯤 지났어요. 생계가 걱정되었지만 지아가 온라인 한글 광동어 교실을 개설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가 모임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강좌를 만들었어요. 첫 수업에는 2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참가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임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일종의 연대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과 세대의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결되었죠.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죠. 이 시기에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 오셨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글로 남기셨죠. 광동어로만 전해져 오던 가족 이야기가 이제 한글로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홍콩으로 피난 왔던 한국인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로부터 들었던 한국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친구가 되었던 한국 여인은 항상 고향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어머니의 이 기억은 저와 지아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희 가족과 한국의 인연이 이렇게 오래되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글에 이렇게 끌린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억을 되살려 기록하기 시작하셨어요. 온라인 모임은 점점 더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홍콩의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번역하는 프로젝트, 광동시를 한글로 옮기는 작업, 그리고 한국 문화와 홍콩 문화의 공통점을 탐구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이 모든 활동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닌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모임은 홍콩을 넘어 마카오, 대만, 그리고 해외 화교 커뮤니티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본토의 소수민족 언어를 보존하려는 활동가들도 우리의 방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영감이 된 거죠. 우리의 온라인 한글 모임이 3개월째 접어들 무렵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하의 대학 친구들과 K-팝 팬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수업은 이제 매일 저녁 진행되었고 참가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아와 친구들은 대담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광동어시를 한글로 번역해 SNS에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홍콩의 정체성을 담은 시들이 한글로 표기되어 퍼져나갔고 이는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SNS 프로필에 한글로 된 문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이 말이 한글로 적혀 많은 젊은이들의 프로필 사진에 등장했습니다. 식당 영업 정지 기간이 끝나갈 무렵 지아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글 카페라는 팝업 스토어를 열자는 것이었죠. 식당을 다시 열기 전에 한글과 광동어를 배울 수 있는 임시 공간을 만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몽콕 시장 근처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고 음료와 함께 한글 학습 기회를 제공했어요. 한글 카페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매일 다른 세대의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아침에는 노인분들이, 오후에는 직장인들이, 저녁에는 젊은이들이 찾아왔죠. 한 주말 오후 카페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세대를 잇는 목소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글로 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80대 할머니부터 10대 청소년까지 각자의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제 어머니도 참여하셨어요. 저는 평생 말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글로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한글로 제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삶을 준 선물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행사는 로컬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홍콩을 넘어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화교 커뮤니티에까지 퍼져나갔어요. 지아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요리법도 할머니의 말투도 지키고 싶어요.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우리의 작은 운동은 점점 더 큰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글 카페에서는 한글 서예 수업도 진행했어요. 전통적인 중국 서예의 정신을 한글로 표현하는 새로운 시도였죠. 독특한 붓글씨 스타일이 탄생했는데 광동어의 성조를 다양한 붓터치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작은 전시회로 이어졌고 지역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식당 영업 정지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건물주가 임대계약 갱신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25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잃을 위기에 처했죠.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식당이 다시 문을 열기 직전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이 교수님의 비자가 갱신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2년간 홍콩에서 연구하며 우리와 함께 해온 이 교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송별회에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떠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글의 정신은 남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것처럼 언어는 권력이 아닌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더 큰 시련도 찾아왔습니다. 식당 재개장을 준비하던 중 건물주로부터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임대료가 3배로 올랐고 그 금액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5년간 운영해온 3대 딤섬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비통한 마음이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폐업 소식이 알려지자 폐업식 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식당 앞에 모여들었어요. 모두 한글로 쓴 응원 메시지를 들고 있었죠. 메이완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광동어로 말할 것입니다. 한글로 이어진 우리의 연대.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은 닫혔지만 그동안 우리가 심은 씨앗은 홍콩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죠. 몽콕 시장을 걷다 보면 한글로 된 간판과 메뉴를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카페들은 한글 학습 모임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고 지하의 광동어 한글 앱은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와 함께 융합관이라는 문화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식당보다는 작지만 이곳에서는 한글과 광동어를 함께 배우고 홍콩의 전통 음식 문화를 보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융합관의 로고에는 세종대왕 초상화와 한글 서문이 담긴 상징적인 디자인을 사용했어요. 개업식 날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는데 문득 5년 전 그 관리들이 찾아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단순히 메뉴판 하나를 지키려는 작은 결심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문화운동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사라질 수 있어도 정신은 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때 진정한 융합이 시작됩니다. 제 말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저항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오늘도 융합관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한글을 배우고 광동어로 대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글로 일기를 쓰시고 지아는 한글 광동어 교재를 출판했어요. 제가 처음 그 안내문을 붙였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홍콩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는 어렵지 않게 한글 간판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저항, 연대,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은 메뉴판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저희 융합관을 찾아오셨어요. 한국의 국립국어원에서 오신 분들이었죠. 그들은 한글이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계셨는데 저희 사례가 매우 독특하고 의미 있다며 자세히 기록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5년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지아는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이죠. 그녀는 더 깊이 한글을 배우고 언어와 문화 보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지아는 온라인으로 융합관의 프로그램을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딸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계속해서 융합관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제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광동어 한글 문화의 날이라는 행사를 엽니다. 그날은 노래, 시, 이야기로 가득 찬 축제의 날이죠. 특히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차세대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가끔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는지 기억하면 다시 힘을 내게 돼요.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존엄이었으니까요. 한글이 홍콩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성장할지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쓰여질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시작이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한글이 어떻게 문화 저항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린 메이 완 씨의 용기 있는 결단이 어떻게 세대를 뛰어넘는 문화운동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광동어 보존의 도구가 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